오늘은 목요일의 시조새 이명록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랑스러운 경기도민께 인사드립니다. 기록기록 이명록입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여전히 정말 이거에 대한 관심은 끊이지 않을 것 같아요. 암 치료와 보험 보장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네, 동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암에 걸리면 어떤 치료를 받는지 아시나요? 암 진단비 하나면 끝.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예전에는 진단비 하나면 된다. 이걸 크게 준비하면 된다. 이랬거든요. 예전에는 정말 그랬죠. 네. 그런데 실제로 수술, 방사선, 항암 약물 같은 이 세 가지 치료가 모두 쓰이고요.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비용 구조도 전혀 다릅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꼭 짚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암 보험, 암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만 조금 더 귀 기울여서 자세하게 알아볼 심화 학습편이라고 조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말 예전에는 암 치료하면 수술을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고 약물이나 이 방사선 같은 경우는 보조 개념으로 생각을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수술이 가장 익숙한 치료법이지만 이 암 치료는 단순히 수술로 끝나지 않습니다. 암 종류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길고요. 단계마다 비용도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보험 보장이 꼭 필요한 거고요. 정말 크게 달라진다라고 했으니까 정말 유익한 이야기, 필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 상담 사례로 한번 자세히 들어볼까요? 방송에 맞게 재구성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여성입니다. 저희 언니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고 항암 약물 치료와 방사선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진단비는 한 번 받았지만 통원 치료비, 약값, 교통비, 생활비까지 부담이 너무 크더라고요. 뒤늦게라도 보험을 추가하려고 했는데 치료 중이면 가입이 안 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보장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네, 오늘 사연은 2년 전 유방암 진단을 받은 언니를 위해서 40대 동생분이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나눴는데 암 치료비는 계속 나가는데 이 진단비는 한 번으로 딱 끝나니까 정말 막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암은 진단 이유가 진짜 시작인데 많은 분들이 진단비 하나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사연자분 언니처럼 통원 치료비, 약물 치료비, 방사선 치료비가 계속 반복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네. 그러면 저희가 말씀해 주신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 관련 특약들에 대해서 하나씩 좀 짚어볼게요. 네, 첫 번째는 수술입니다. 요즘은 개복 대신 복강경 수술이 기본이고요. 흉터가 적고 회복이 빠른 로봇 수술을 좀 선호합니다. 문제는 로봇 수술이 비급여라서 1,000만 원에서 많게는 2천만 원까지 든다는 게 문제인데요. 물론 입원해서 수술하기에 실손보험에서 대부분 보상이 되긴 하지만 자기부담금이 빠지고 지급됩니다. 특히 4세대 실손 같은 경우에는 급여 20%, 비급여 30%를 공제합니다. 즉 1,000만 원의 수술비가 발생을 하면 30%를 공제한 300만 원을 공제하고 700만 원만 지급된다는 얘기인데요. 네. 그래서 이 부담을 줄이려면 수술비 특약으로 보완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암 수술과 관련해서는 정액형 수술비 특약으로 보완해서 준비를 해라라는 말씀이시고요. 자, 두 번째 방사선 치료를 좀 알아볼게요. 네,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인데요. 최근에는 단기간 고강도로 정밀 치료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치료 횟수는 적지만 1회당 수백만 원 이상 고액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보험도 매회 지급 또는 매년 반복 지급되는 특약이 요즘은 필수입니다. 방사선도 그러니까 1회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횟수가 치료로 이어지는 거군요. 자, 그리고 또 약물 치료도 말씀하셨죠. 네, 마지막은 항암 약물 치료인데요. 표적 항암제, 면역 항암제 같은 이런 신의료 기술이 기반이 되는 신약들은 대부분 장기간 통원 치료입니다.
한두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균 2번 이상, 한 2년 이상 반복되기 때문에 누적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2년 동안이나 이런 치료가 예. 이어진다고요? 네, 맞아요. 하지만 실손 의료비는 통원 치료비 한도가 25만 원이기 때문에 수백만 원이 드는 신약 치료는 절대 보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매회 지급 또는 매년 반복 지급되는 치료비 특약으로 같이 보완을 하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네. 와, 그러니까 진단금이 한 1억 정도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게 아니라면 진단금은 진단비는 그냥 생활비 정도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맞아요. 그 외에 뭐 수술, 치료 같은 비용들은 잘 준비를 하고 보완을 해 놔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수술은 정액형 수술비 보장, 방사선은 고액 보장, 약물은 반복 지급형 세 가지가 핵심인 거죠. 네, 정확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 포인트, 암 치료는 수술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수술, 방사선, 약물 이 세 가지 치료를 어떻게 보장받느냐에 따라 내 가족의 경제적 삶이 달라진다. 지금 이제 이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비 보장을 잘 준비해라라는 말씀을 해주시면서 말씀해 주신 게 지금 내 가족의 경제적 삶이 달라진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무슨 뭐 보험금을 받아갖고 뭐 생활비로 풍족하게 쓰기 때문에 경제적 삶이 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어떤 가정이나 개인의 뭐 월급이 비슷할 수도 있고 가정 경제 규모가 비슷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들이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정말 보장을 충실하게 해놔서 똑같은 이런 암이라는 질병에 걸렸을 때 정말 조금 마음이라도 편안하게 뭐 생활비 걱정도 안 하고 어떤 좋은 치료에 대해서 내가 돈 걱정 안 하고 충분히 치료를 받는데 준비가 안 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내가 이게 내 병을 고쳐야 되는데 우리 가족에 내가 뭔가 비용을 쓴다라는 것 자체 걱정이 앞서서 이 치료하고 싶은데 라는 얘기도 잘 못하실 것 같고 괜히 가족들한테 미안해서 주변에 그런 경우들 보셨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아.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희 어머님이 자궁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네네. 근데 시골에서 맞벌이 한다 해도 소득이 크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과정에 저희 어머님이 암에 걸리시니까 네. 뭐 한 20여 년 전 이야기이긴 했지만 소득이 반절로 줄어드니까 그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었고요. 예전에는 자궁을 다 저희 어머님 연세가 있으시니까 네. 자궁을 적출했는데 그 다 완치되고 좀 체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생활비 때문에 일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지금 이명록 전문가께 이렇게 마음 아픈 이야기까지 이제 여쭤보려던 건 아닌데 정말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 분들은 얼마나 내가 충실하게 밸런스 있게 잘 준비를 해놓는 게 중요한지 또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키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이야기 이어 나가 볼게요. 일단 앞서서 치료비 특약을 마련하는 것, 수술비 특약들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실전 설계로 들어가 볼게요. 네. 그래서 요즘은 과거에는 진단비와 뭐 수술비 이런 쪽으로 초점을 맞췄다면 네. 지금은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 방사선, 약물 치료를 모두 포괄하는 이런 포괄형 치료비를 함께 설계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진단비만 원래 갖고 있었던 분들은 이런 치료비 같은 걸 추가를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네. 그 부분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요즘엔 전문가님들이 이 치료비를 특히 강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 같은 이런 신약들은 수개월에서 수년 동안 꾸준히 먹거나 주사로 투여를 해야 합니다. 네. 근데 이 약들은 대부분 비급여라서 매년 수천만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진단비 몇 천만 원만 받았어도 이 치료비 한 번이면 다 나가버리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러면은 방사선 치료도 마찬가지일까요? 네, 방사선 치료도 기존 1세대는 매우 저렴했습니다. 급여니까 매우 저렴한데 네. 요즘 많이 하는 2세대, 3세대 요즘 꿈의 치료라고 하는 중입자 방사선 네. 4세대까지 첨단 치료들은 1회 비용이 수백만 원의 고가가 비용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결코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되죠. 중입자는 막 5천만 원 이렇게. 네, 그 한 얘기- 8번에서 10번 정도 그것도 맞는데 5천만 해당이구나. 원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은 일단 사연자분 언니는 어떻게 준비가 가능한지 왜냐하면 이력이 있으시니까. 네, 가장 궁금합니다.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단비, 치료비를 함께
설계를 도와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연자분 언니는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네. 첫 번째, 진단금 2천만 원. 이 2천만 원의 진단금은 기존의 유방암에 걸렸기 때문에 유방암을 제외하고 다른 암에서 보상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네. 두 번째, 암 특정 치료비 연 1회 1천만 원씩 지급이 되는데 보상 범위는 수술 또는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1회 매년 1천만 원씩 지급을 받을 수 있고요. 네. 예를 들어서 올해 치료를 하고 내년에 치료를 하고 내후년에 또 치료를 했다. 네. 그럼 매년 1천만 원, 1천만 원, 1천만 원 이런 식으로 지급이 되는 겁니다. 네. 세 번째, 암 항암 약물 치료비 연 1회 1천만 원. 표적 항암이나 면역 항암제 같은 이런 약물 치료를 했을 때 매년 똑같이 1천만 원씩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네. 네 번째로는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 회당 100만 원. 급여든 비급여든 구분 없이 회당 무한 지급을 합니다. 1년에 10번 정도의 치료를 하게 되면 1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거고요. 네. 1년에 20번 치료를 하게 되면 2천만 원이 지급이 되는 겁니다. 만약 내가 약물 치료를 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네, 보장이 촘촘하게 구성이 돼 있는 것 같고 그렇다면은 보험료는 얼마나 되는지가 또 궁금해요. 네. 사연자분 언니 같은 경우에는 10년 납 10년 만기 기준으로 월 58,800원이면 충분했고요. 네. 핵심은 수술, 약물, 방사선 치료를 포괄적으로 보상하는 구조에 약물 치료 시 추가로 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매년 수천만 원의 보상이 가능하도록 설계했고요. 그러니까 진단금처럼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년 수천만 원씩 보장이 가능하다. 야, 10년 납이라는 것도 굉장히 이득인 것 같고 생각보다 어쨌든 조금 저렴하게 준비를 할 수가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단기 10년 납, 10년 만기 브릿지 상품으로 가입했기 때문인데요. 브릿지 상품이라는 게 뭔가요? 그러니까 내가 정식으로 제대로 된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네. 잠깐 다리를 놓는 형식으로 브릿지 상품을 가입하는 형태인데요. 네, 네. 이미 암 진단을 받은 분들은 비갱신으로 상품을 가입을 하거나 또는 종신 보장이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브릿지 상품으로 5년 또는 길어도 10년 정도만 보상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 가입을 하시고요. 완치 이후에는 장기 상품으로 제대로 보완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러니까 암 진단을 받은 분들도 암보험이 가입 가능하다. 이 부분에 굉장히 놀라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혹시라도 주변에 치료 중이라고 해서 기존에 암보험 없었는데 앞으로 이제 평생 못 드는 거 아닌가라는 고민을 들으셨다면은 분명히 주변에 지인들께도 이렇게 좋은 정보는 함께 나눠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네. 보험을 가입을 할 때 고지의무사항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암 기왕력자 분들은 이 부분을 조금 완화시켜서 이 부분만 특화하도록 이렇게 가입시켜주는 상품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조건은 뭐냐면 최근 3개월간 치료 변경이 없고 1년 내 입원 수술 이력이 없으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료 중이라도 설계 가능한 방법이 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년 내 입원과 수술은 없어도 치료는 있어도 된다는 네, 말씀이신 거죠? 상관없습니다. 오, 네. 그렇구나. 저 그러면은 이제 언니분도 너무너무 다행히 보험 가입이 가능했고 그러면 이제 또 사연자분도 본인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사연자분 본인도 함께 보완을 했는데요. 네. 이분은 좀 건강체셨어요. 그래서 기존의 암 진단비 이런 부분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치료비만 보완을 하셨는데 암 특정 치료비 연 2천만 원,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가 각각 약물 치료비 2천만 원, 방사선 2천만 원씩 추가로 지급이 되고요. 방사선 치료를 했을 때 급여 3천만 원, 비급여 3천만 원, 그리고 중입자 방사선 치료 5천만 원. 좀 복잡하죠? 네. 이렇게- 그래도 많이 준다는 건 네.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이렇게 지금. 단계적으로 구성을 했는데 네. 20년 나 100세 만기 기준 월 41,500원이면 충분히 가입이 가능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택 1이 아니라 지금 항암 약물 때도 2천만 원, 방사선 때도 2천에 또 거기에 그다음 또 보장에 방사선 치료에 또 3천만 원. 정말 튼튼하게 보장을 구성을 해 주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있는데 여기도 좀 주목할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꿈의 치료라고 불리는 중입자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간혹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는데 네. 현재 국내에는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맞아요. 현재 세브란스 병원에 한 개가 있는데 내후년에 한 개가 더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3년 뒤에 한 개가 더 생깁니다. 네. 그렇지만 암 환자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대기하시는 네. 분들이 너무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해외에서 치료를 선택하고 있어요. 이 사연자분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에도 중입자 치료를 최대한 1억 원까지 보상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제 사연자분과 함께 같이 상의해서 준비를 한 거고요. 네. 또 암 특정 치료비나 항암 약물 방사선 치료비는 매년 1회 4천만 원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네. 아무리 치료가 길어지고 반복되더라도 평생 치료비 부담 없이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연자분은 이제 언니라는 가족력이 생기신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 신경 써서 이런 부분들을 준비하셔야 됐고 또 이명록 전문가가 철저하게 보완을 해 주셔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동키 여러분, 물론 돈키호테에서 저희가 암 치료비에 대해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어요. 그 필요성이 대두된 이유에 대해서 얼마나 필요한지, 한번 치료를 시작하면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드는지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자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있다면 그 보험은 과연 이런 치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보장을 해줄 수가 있는지 따져보셔야죠.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는 이 시대에 맞는 최고의 치료 기술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만 그 치료를 안 받을 수도 없고 그리고 안 받으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맞아요. 정말 그래도 아주 잘 치료가 되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보험 가입하고 계신 분들은 내가 그런 치료들까지 가능한지 그리고 그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생각되면 그러면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채울 것인지 전문가와 꼭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알차고 도움되는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희 다음 시간 또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명록이었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세요. 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